2025년 5월 30, 5월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 잘 즐기고 계십니까? 전문가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그리 매수라고 얘기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주 한 주 2700포인트 도달하게 만들었던 힘은 역시 기관의 매수세고요. 그 기관의 매수는 월말의 수익률 관리를 위한 윈도우 드레싱 효과 작용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고요.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마이너스 15포인트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오늘 종가 이후에 코스피가 2700포인트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5월 29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자, 이번 주 한 주 좀 흐름을 보면 월요일 날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라고 증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가 폭탄을 한번 유후 하고 시장에 던졌거든요. 잠잠히 입닥치고 있었던 트럼프가 갑자기 6월 1일부터 유럽에 관세 50% 때릴 거야 라고 해서 뉴욕 증시를 또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메모리얼 데이를 보낸 다음 뉴욕 증시가 개장했는데 상승 마감했고요. 이유는 트럼프가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6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로 한 달 동안 좀 봐줬다. 이런 안도감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5월 28일 수요일이죠. 5월 28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유예한 건데 고작 한 달인데 하면서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불안불안한데 그래도 유예된 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심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고요. 자, 그리고 5월 29일 목요일은 또 전혀 분위기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0.20% 상승, S&P 500이 0.68% 상승, 나스닥이 1.09% 상승했는데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주의, 그러니까 상호주의 관세 이 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뉴욕 증시는 안도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돈다방 미쓰리는 경제 지표에 충실한 방송이다 보니 경제 지표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뉴욕 증시를 클릭하면 저는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디에도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얘기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1분기 미국의 GDP 잠정치 연율 기준으로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성장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나마 시장은 야야야 지난달에 마이너스 0.3이었거든. 그래도 마이너스 0.3보다는 조금 좀 호전된 거 아니냐? 좀 낮은 거 아니냐?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왜 1분기 미국의 GDP 잠정치가 이렇게 마이너스 0.3 혹은 마이너스 0.2로 나오는가? 속보치가 마이너스 0.3이었고 잠정치가 마이너스 0.2였습니다. 자, 다음 달에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왜 이렇게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냐?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여파죠. 트럼프는 2025년 1월 20일 취임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관세 전쟁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고요. 그렇게 1분기를 보낸 미국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GDP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4,000건이 증가해서 24만 건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전혀 지금 다른 분위기가 흘러간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전일에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트럼프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저질러 놓은 관세 전쟁 이거 무효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4월 초에 뉴욕 증시가 크게 한번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트럼프가 중국을 대상으로 세 자릿수의 관세 부과를 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혹은 관세 전쟁으로 인한 뭔가 공포감이 증시를 휩쓸었고요. 그런 모든 분위기가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혹은 전 글로벌 기업, 무역 이런 관련된 사람들을 피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는데 요즘엔 그래도 좀 안정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는 개가 똥을 못 끊는 것처럼, 물론 똥을 먹는 개가 호분증이라는 증상이 있는 개도 있지만 안 먹는 개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속담에 개가 똥을 끊냐?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트럼프는 그 기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4월 초에 자기가 중국을 대상으로 크게 관세 부과를 함으로써 증시가 흔들렸고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 몰랐는데라고 쫄았던 트럼프가 조용히 입 닥치고 있다가 갑자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막 조집니다.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뭔가 좀 이렇게 완화해야겠다. 그래서 중국과 대화를 한다고 하고 유예 기간을 두고 시장을 안정시킵니다. 그 사이에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연준이 굉장히 괘씸하죠. 말 더럽게 안 들어 처먹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잠잠해지니까 이번엔 다시 유럽 졸라 말 안 듣네. 니네 50% 관세. 이렇게. 그 사이에 무디스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 뉴욕 증시가 참 잘 버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 트럼프의 저 발광하는 관세 전쟁 저 헛짓거리를 견디면서도 뉴욕 증시가 참 잘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2,400포인트에 뭔가 코스피 하단을 딱 잡아놓고 이제 위로 올라갈 생각을 열심히 합니다. 기관들은 당연히 2,700 정도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2,700을 안착하는 상황이 되면 아마 또 애널리스트들은 2,800, 2,900 거기에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흥분 모드로 막 지금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2,700포인트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주식시장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원칙이 뭐냐? 물갈이입니다. 일명 물청소라고 하죠. 청소가 되지 않으면 절대 쉽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윤석열 따위가 대한민국 코스피 2,000 못 깬다. 어떻게 만들어진 2,000포인트인데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앉았을 때 윤석열로 하여금 주식시장이 막 불안해하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2,000 깰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미쓰리가 윤석열 따위가 코스피 2,000을 깰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들어와서 거보세요 미쓰리 말이 맞죠? 그냥 2,300포인트 요게 그냥 대한민국 어느 정도 적정한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제가 윤석열 따위가 2,000을 깰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2,000포인트가 단단하다면 이제 그 단단한 게 2,300포인트 정도까지 이제 단단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2001년도 아마 9.11 테러 때 코스피가 세 자리 숫자였어요. 300포인트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고 700포인트 됐을 때 현대증권의 바이코리아가 또 만들어지고
그렇게 다시 꺾였다가 또 1000포인트 넘어갔다가 1000포인트를 또 깨고 그렇게 1200 갔다가 들썩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였던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로나 때문에 2000포인트를 확 깼고 골이 깊다 보니 산이 높아서 3000포인트를 너무나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3000포인트, 3300포인트가 적당한데 지금 2400, 2500포인트는 너무 안 좋은 자리야. 저거 나라 망할 자리야. 야, 이런 코스피에서 어떻게 주식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지만 코로나를 떼서 이렇게 빼보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2100포인트, 2200포인트에서 지금 그나마 조금 성장해서 조금 단단해져서 2300포인트까지 단단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상황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500포인트가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제가 똥꼬발랄하게 하잖아요. 우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수대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지금 2700포인트도요. 약간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2300포인트는 웬간하면 깨지 않을 정도로 예전 같았으면은요. 2000포인트 깬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제가 이거 예전에 새날 방송에 나가서도 어떤 시사 방송 하는 사람이 윤석열 때문에 코스피 2000이 깨지니까 주식 팔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제발 시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쉽게 주식 얘기하지 말아라. 2000포인트 쉽게 못 깬다 라는 이야기를 새날 방송 가서도 하고 제 방송에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2000이 시간을 보내면서 2300포인트가 단단해졌다라는 구간까지 온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래서 미쓰리가 2000포인트는 윤석열이 깨지 못하는 거고 2300포인트의 바닥 인식이 있고 미쓰리가 그래서 저런 얘기를 했구나라고 이제 인식이 되실 겁니다. 지금 코스피 적정 지수는 2500포인트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가진 못해요. 그러나 2300포인트가 굉장히 단단하게 형성됐구나. 그리고 그게 형성된 과정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살짝 약간 그 왜곡된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 전에 코스피가 2100포인트 정도였기 때문에 거기서 몇 년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2300포인트 때까지 단단하게 만들어졌구나. 그 사이에 많은 투자자들의 피땀 눈물이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만큼 단단해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기준만 잡고 가시면 흔들림 없이 움직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법원이 해당 조치 무효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언제부터 무효가 되는 건지 트럼프가 과연 가만히 있어 줄 건지 이게 또 앞으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5월달 마지막 한 주 보내면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 제대로 즐겼다. 자, 코스피 2700포인트 왔고 물론 역시 2700포인트 다시 깨질 겁니다. 지금 적정 포인트 때는 얼마다? 2500포인트 때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거품이야?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지금 코스피 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정도의 사이는 크게 우려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켜 드릴까요? 5월 초에 여러분 증권사들이 5월달 코스피 전망 하단을 뭐라고 했습니까? 2200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쳤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한 달 동안 움직이는 코스피 밴드가 그것도 하단이 2200까지 가지? 무슨 이것들이 나라 망하길 바라나?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 생각해 보시면 미쓰리가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왜 2300포인트가 바닥이란 인식이 있었고 왜 증권사가 제시한 5월달 코스피 밴드 하단 2200이 개소리고 지금 2500포인트대가 적당하고 2600은 갈 수 있는데 깰 수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2700 갔는데 또 언제든지 2700포인트를 반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감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주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만들어준 건 기관들의 힘이 크다. 왜? 윈도우 드레싱 효과 때문에. 이게 바로 주식을 시황을 공부하고 시황을 그리는 과정이고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 시각이 저처럼 바뀌실 거예요. 기대하시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5월달 뭐 우리 리치 중성화도 하고 또 제 생일을 포함한 새롭게 생긴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까지 아주 다사다난하고 바쁘고 그랬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피곤은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목들한테 집중하고 있고 시황도 집중하고 있고 내 자리에서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한 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오늘은 그렇다 치지만 오늘은 이제 뭐 대통령 사전투표 이틀째니까 투표 모두 하시고 5월을 보내시면서 나 5월 한 달 동안 고생했다. 또 6월 달부터 화이팅 해야지 라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5년 코스피 지금 하반기 지금 시황에 대한 자료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림 그려지면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5월 30일 5월의 마지막 뉴욕 증시 과연 개인 소비 지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